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국어 영역 강사 강민철입니다. 자, 강민철의 EBS 분석 강의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 커리 명들이 좀 살짝 그쵸 비슷비슷해요. 강기본 있고요. 강기분 있고요. 그쵸? 이번엔 강이분입니다. 강민철의 EBS 분석. 모르겠어요. 저 이런 데에 제 이름 갖다 붙이는 걸 좋아하는 편입니다. 약간 관종이라서 그런 건지 뭔지 뭐 아무튼 그렇게 됐습니다. 자, 커리명원 강민철의 EBS 분석이고요. 그 타이틀명이 있듯이 EBS와 관련된 강의겠죠. 제가 어떻게 꾸려 나갈 건지 어떤 게 저의 주 컨셉인지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화면 봐보도록 할게요. 자, 27항에도 강의분 OT 자,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저번에 그 세기분 OT처럼 인트로에서 그간의 어떤 일정의 소회를 밝히면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또 뭐랄까 나름대로 어떤 다짐도 되는 것 같고 또 여러분들도 아 내가 이만큼 공부했구나라는 걸 또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화면을 똑같이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3월 초입니다. 지금 제가 OT를 찍는 게 이제 3월 10일 정도 되는데요. 12월 말부터 우리 12월 마지막 주 그쵸? 그때부터 되게 열심히 달려왔던 것 같아요. 물론 뭐 일부 친구들 지금 페이스 잃은 친구들도 있겠지만 원래 이게 삶이라는 게 그래요. 또 이렇게 열심히 가다가도 잠깐 주춤하기도 하고 뭐 나는 그게 그렇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 근데 이제 다시 돌아와야죠. 우리 주춤거린 친구들 다 정신 차리고 자 3월 초까지 일단 저는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제 스스로 정말 대단하다고 칭찬해주고 싶어요. 저 정말 열심히 했고요. 모르겠어요. 이거를 다시 할 생각하면 끔찍할 정도로 정말 자신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해왔습니다. 강기본 이거는 뭐 이제 개정 국어 다시 말해서 현재 뭐 예비고1, 예비고2들을 위한 강의고요. 총 67강이나 찍었어요. 뭐 많이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기분 뭐 아무래도 이 OT를 들을 여러분들을 위한 얘기일 것 같은데 독서 완강했고요. 문학 완강했고요. 화작도 완강한 상태입니다. 많이도 찍었습니다. 물론 이 선택 과목의 강의는 언매 중심이죠. 화작 강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어찌됐건 화작도 이미 완강을 했다는 거. 인강민철 올해 반응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지금 저도 제가 예전에 강의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후에 다른 뭐 엔제 뭐 문제풀이 강의에 넣을 지문들도 일단 선납 선출의 원리에 따라서 먼저 오픈한 강의에 몰아주자. 그리고 지금 이게 압도적으로 많이 팔리고 있기 때문에 일단 몰아주자 해서 지금 강의도 올리면서 그렇죠? 열심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5호부터 8호까지도 원래 그 뭐 이후에 다른 커리에 진행할 어떤 이감 지문도 여기에 배치하는 등 좋은 지문들 많이 만나보실 거예요. 세기분 독서와 문학 지금 진행 중인데 이것도 정말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열심히 달리고 있어요. 상당히 어려운 지문들이라서 뭐 저의 체감으로는 이거 한 55강 찍는 것보다 이거 26강 찍는 게 더 어려웠고요. 이거 50강 찍는 것보다 이거 한 20강 찍는 게 훨씬 더 힘들지 않았나. 뭐 저도 어려운 지문은 해설을 한 게 훨씬 더 준비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더 힘들고 그래요. 자, 여러분들 똑같을 거라고 보고 지금 강기분 완강하고 세기분 지금 쫓아오고 있는 친구들 정말 대단합니다. 일단 뭐 아직 안 들어온 진입 못한 친구들을 위해서 좀 약간 자극을 해본다면 세기분 독서 문학만 여러분 지금 거의 2만 세트는 넘은 지 오래됐고요. 3만 세트 판매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완강을 하고 세기분 독서 문학으로 지금 온 친구들이 그만큼 많다라는 걸 조금 염두에 두시면서 속도를 좀 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가장 많은 현강, 저 지금 수요일반 현강까지 추가했어요. 기숙학원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달리고 있고 뭐 라이브반까지 많이 진행하고 있어요. 그 토요일과 일요일에 그 전국 7개인가 8개인가 아무튼 7개 8개 정도 되는 지점에서 동시 송출을 하면서 그 반 구성원들만 꽤 되거든요. 몇백 명이 됩니다. 그 라이브반 친구들까지 정말 수고 많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잘 따라오고 있는 친구들 격려하고 싶고 뭐 제가 하나하나 뭐 만날 수는 없겠지만 이 영상을 통해서 힘내라고 응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춤거리는 친구들도 응원하고 싶습니다. 원래 삶이라는 게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 주시길 바라고 자 제가 이제 마무리 인사를 좀 드리자면 강사인 내가 최전방에서 진짜 정말 열심히 그리고 나 지금 기출분석 강의 제일 많이 올리고 있잖아. 하나하나 다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내가 PPT 띄워놓고 다 해드리고 있잖아. 그치? 자, 아무튼 가장 열심히 가장 빠르게 많이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고 국어 공부는 왕도가 없어요. 그냥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하면 최고야. 많이 생각하면서 많이 읽길
바랍니다. 우리 3월 모의고사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차피 3월 모의고사 이후에 우리 고3들은 내신 달려야 되고, 자, 여러분들 거기에 그 보조 맞춰서 저도 수능 특강 강의 이렇게 또 준비해 왔거든요. 저도 여러분들의 뭐 모든 어떤 그 시험을 위해서 나도 수능 특강 잘 할 테니까 일단 3월 모의고사까지는 기출 분석에 좀 집중을 합시다. 그러니까 강기분, 세기분에 일단은 조금 더 투자를 하라는 거야. 아시겠지? 3월 모의고사까지가 여러분 수능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의 뭔가 유일한 시간대가 아닐까? 그 이후부터는 조금 약간 정신없이 진행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래서 3월 모의고사까지 좀 제가 잔소리 같지만 당부의 말씀 좀 드립니다. 자,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강민철의 EBS 분석 그 자체에 대한 소개인데, 지금 제가 제 화면을 보면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일단 오늘 컨셉을 약간 좀, 그러니까 학생들이 교복을 많이 입으니까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려고 했는데, 이거 좀 어색하네요. 자, 보도록 할게요. 강민철의 EBS 분석, 강좌 소개, 강좌 특징도 얘기해주고, 또 강의분으로 성적이 결국 올라야 되잖아요. 어떻게 이걸 소화하면 좋을까? 뭐 덕담 같은 거 하겠죠, 뭐. 그쵸? 그리고 수강 대상 추천까지 하나하나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강좌 소개. 여러분, 일단 제가 다른 어떤 컨셉의 교재, 뭐 어떤 강의와 어떤 비교 대조 느낌으로 이항 대립적으로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첫 번째. 제가 작년까지 메가스터디북스에서 발행하는 교재를 쓰면서 강의를 진행했었었는데, 올해는 강기분, 세기분의 톤으로 진행하고 싶어서 메가스터디북스와는 이제 같이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그 메가스터디 사이트에 저의 페이지에 오신 분들은 아실 텐데, 겨울, 그러니까 수능 끝난 직후부터 문항 개발자들 그리고 교재 집필자들을 좀 많이 영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시면 제가 강기분, 세기분 강의부터 일단 듣게 해요. 그래서 체화를 시키고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고, 저의 어떤 메인 커리 교재처럼 나올 수 있게끔 설명을 다 하나하나 제가 코드를 잡아놨어요. 그래서 교재 딱 받아보시면 형식적인 것부터 내용적인 것까지 이거 그냥 강민철의 어떤 그 메인 커리의 그 수업 느낌이네 하는 생각 드실 겁니다. 그래서 EBS 분석서와 그 기존의 메인 커리 간의 괴리는 일단 우리는 절대 없을 것이다. 근데 이제 외주에 맡기다 보면 여러분 이게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고, 다른 데에서 만든 걸 갖다 쓰면은 사실 그런 어떤 그 이질감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어떤 새로운 시각을 얻는다는 점에서 그게 꼭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으나, 학생들 입장에서는 기존에 학습해왔던 방향과 좀 다른 듯한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러면 체화는 조금 더뎌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약간의 어떤 아쉬움들을 작년 수강생들도 표출했었는데, 올해는 메가북스랑 안 합니다. 그냥 제가 제 자체 직원들과 함께 내니까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두 번째, 이것도 뭐 저도 작년까지 이랬었죠. 메가스터디 북스에서 만들어준 교재는 문항 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뭐 있어봤자 한 OX 퀴즈 정도 그런 아쉬움이 또 있었을 거예요. 분석서를 개발하는 게 일단 더 쉽고요. 시간적으로도 더 짧게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분석서만 이제 출간을 하는 경우가 좀 많죠. 저희는 올해 분석서와 더불어서 엔젤을 같이 병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오래 걸린 느낌이 있는데, 분석서도 만들면서 문제도 만드는 게 이렇게 동시 출간이 그렇게 쉬운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분석서와 엔젤을 한 권에 받아보실 수 있을 거다라는 점 좀 이렇게 약간 어필을 해봅니다.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나마 또 문항이 있다면 대거 관연도 엔젤을 끌어당겨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시중에 있는 이런 강의나 교재에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것도 자체 개발한 문항도 아니고 다른 업체 거를 끌어당겨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연구소에서 만든 게 아닐 경우 지금 앞에 있는 그 분석 내용이랑 문제랑 약간 괴리가 있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관연도 문제다 보니까 올해 EBS에 있는 내용을 충실히 반영 못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독서 같은 경우 뭐 소재나 단어 같은 건 겹칠 수 있어요. 그쵸? 겹칠 수 있죠. 근데 EBS에 올해 6개의 단락의 내용 중 뭐 한두 단락, 많아야 한두 단락? 그나마 한 문단 내에서 한 두세 문장? 그 정도 연계한 다음에 뭐 넓게 연계를 해보면 이런 것도 연계 소재다. 그러니까 포장은 그렇게 하는 거지. 근데 여러분, 이게 관연도 엔젤을 그냥 끌어당겨 쓴 거지 어떻게 폭넓게 했었을 때 그게 연계가 되겠어요.
연계율은 상당히 떨어질 거라는 거. 그래서 요렇게 하다 보면 요런 문제가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어요. 특히 독서에서. 문학작품이야 뭐 원작을 훼손시킬 수 없다마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난 이게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기출이 대부분인 건데 이걸 갖다가 EBS 엔제라고 한다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죠. 평가원 시도교육청 사관학교를 모아가지고 엔제화한 교재는 아니라는 거 분명히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넌 어떻게 만들었냐? 일단 신규 자체 제작이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독서 같은 경우에는 올해 EBS가 출시된 다음에 그 소재를 나눠가지고 스터디하면서 그 여러 문단들을 최대한 고르게 담기 위해서 평가원 지문도 선정을 하고, 왜냐하면 평가원 지문 흐름에 맞게 또 제작을 해야 되잖아. 그리고 또 한두 단락 연계가 안 된 거는 분석 설명을 통해서 EBS에 근데 이런 내용도 추가되어 있다. 언급도 다 해놓고. 그래서 올해 EBS 숭특강에 있는 내용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연계했다라는 걸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해서 그냥 덜렁 분석서만 있는 교재랑도 차별점이 있을 거고, 엔제가 있다고는 하나 뜯어보면 결국에 관연도에 있었던 다른 업체의 엔제를 끌어당겨 쓴 것도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 EBS와의 연계율은 우리가 압도적으로 높을 거라는 것도 좀 강조를 해두고 싶습니다. 예, 아무래도 엔제를 직접 다시 또 올해 거에 맞게 새로 만들다 보니까 조금 더 걸렸지만 결국 만족도는 더 높을 거라는 거. 제가 확신을 갖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좀 더 심층적으로 독서 문학으로 나눠서 하나하나 소개를 좀 해본다면, 제가 지금 엔제하고 분석서를 병합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엔제는 철저히 평가원의 흐름을 담아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학생들이 결국 EBS 문제를 풀 때 그 거부 반응은 뭐냐면, 여러분 생각보다 EBS가 어려워요. 그 독서 같은 경우 특히. 이게 어려운 데다가 워딩 수도 조금 뭔가 많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뭔가 평가원 지문은 잘 풀리는데 뭔가 이건 잘 안 풀린다. 사실 이제 그 말은 그러니까 합리화가 되기 좀 어렵긴 하나, 그러니까 진짜 국어 실력이 좋으면 뭐든 잘 읽긴 하거든요. 이제 근데 분명히 그거는 학생들한테 뭔가 학습하는 입장에서, 학습 초기에 그것도 그렇게 좋은 느낌의 문제집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글자 수도 조금 알맞게, 그리고 내용의 어떤 전개 방식이나 거기에서 물어보는 어떤 문항의 결, 이런 것들도 평가원스럽게 맞추려고 최대한 노력을 많이 했고, 아마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이거 민철쌤이 특히나 강기분, 세기분에서 되게 자주 사례로 언급하는, 민철쌤이 좋아하는 지문이네. 이거는 민철쌤이 평가원에서 맨날 예시 듣는 그 지문이다. 요 문제, 이거 내가 평가원에서 봤던 그 보기 문제 되게 비슷한데, 그 선지의 어떤 배열까지 좀 하나하나 신경 쓰면서 일단은 최대한 EBS 지문을 평가원식으로 재구성하고 있다는 거, 그거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결국 이거 푸는 것은 EBS 숭특강이 어려워서 이게 도대체 뭘까? 하고 그 소재에 대한 학습도 하고 싶어서 보는 거잖아요. 왜? 연계가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개념어가 뭔지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좀 쓰다 보니까 강기분, 세기분식으로 약간 문어체로 딱딱하게 그 컨셉은 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기출 분석은 약간 그런 정제된 톤으로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EBS에는 이 개념어가 사실 이런 거야 하고 이야기 보따리를 좀 푸는 느낌이기 때문에 구어체로 썼어요. 그래서 약간 뭐랄까, 옆집 형이, 내가 아저씨라면 아저씨를 할게. 자, 옆집 형이 삼촌이 들려주는 어떤 그 개념어 설명? 약간 그런 느낌이 들 수 있게. 제가 여러분들 지금 그 책을 내가 알까 싶긴 한데, 혹시 먼 나라 이웃 나라라고 혹시 아세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세대 차이가 완전히 생기는 건데, 제가 그 외국에서 태어났었어요. 사실 다른 강의에서 말한 적 있지만 외국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리고 꽤 오래 살았어요. 한 8년 정도 살다가 초2였나? 아무튼 그때 한국에 처음 왔었는데 96년도에 한국말을 당연히 못하는 건 아니었지만, 왜냐면 거기서도 한국인 학교도 다녔었거든. 근데 잘하진 못했겠지.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책을 엄마가 막 읽히는데 내가 막 못 읽으니까 아무튼 막 되게 혼났던 기억이 나. 근데 내가 유일하게 흥미를 붙이면서 재밌다고 했었던 게 아무래도 만화책이겠지. 내가 한글도 제대로 못 읽는데 그렇지 않을까? 막 줄글로 되어 있는 텍스트를 내가 어떻게 잘 읽었겠어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약간 뭐랄까, 국어 입문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결국 만화책으로 했어요. 근데 엄마가 또 이제 교육적이어야 되니까 만화책을 이야기 삼국지?
그리고 또 아직도 기억나는 게 예, 먼 나라 이웃 나라. 근데 내가 먼 나라 이웃 나라를 특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막 그런 거 읽는데 내가 그거를 읽으면서 약간 좀 한국말도 당연히 잘하게 됐고 그걸 읽으면서 텍스트를 읽는 거에 대한 어떤 그 뭐랄까 그 쾌감? 그러니까 이전에 저기서 읽었었던 그 페이지의 내용이 지금 읽고 있는 내용에 연결이 되면서 뭔가 이야기가 풍성해질 때의 어떤 그 재미? 그런 거를 조금 맛을 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먼 나라 이웃 나라 너무 좋아하는데 약간 뭐 그런 느낌이 들 수 있게 최대한 설명하려고 했어요. 아무튼 그렇답니다. 구어체로 설명을 했다. 그래서 뭐 읽으면서 아 이게 EBS에 있는 내용이 뭐 이런 거구나 하는 거 느끼실 수 있을 거고요. 한 소재당 이거는 근데 좀 편차는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아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쉬워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도 있을 건데 우리도 좀 그런 건 그렇게 가볍게 할 거고 너무 어려운데 싶은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도 당연히 좀 더 많이 풍성하게 여러분들 뭐 시각 자료도 좀 추가해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할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평균적인 어떤 데이터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소재마다 뭐 지문과 문제 포함해서 한 10에서 12쪽까지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문 문제는 한 2쪽, 뭐 많으면 한 3쪽 정도 되겠죠. 그리고 이제 분석. 아, EBS에 나와 있는 게 이런 이야기야 하면서 이야기 보따리 푸는 게 뭐 한 뭐 6, 7, 8쪽 막 이렇게 되는 걸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여러분, 뭐 국어 공부는 왕도가 뭐 없어요. 제 지로는 그냥 딱 하나예요. 다상다독. 많이 생각하면서 많이 읽기. 솔직히 말해서 이제 점점 수능이 끝물이라고 느껴지는 게 공부 방법들이 되게 특이해지고 있어요. 또 학생들이 또 워낙 또 길게 집중을 못하니까 뭐 아무래도 이제 그런 학생의 입맛에 맞게 짧고 자극적인 어떤 뭐 흥미 위주의 컨텐츠들이 많아지고 있으나 그럴 때일수록 왕도로 가는 게 결국에는 맞을 거라는 거. 그냥 활자로 되어 있는 여러분, 활자로 되어 있는 이 종이로 되어 있는 텍스트를 많이 읽어야 돼요. 그냥 계속 활자를 읽어야지 뭐 이상한 어떤 자료를 통해서 공부하시는 건 안 돼. 그래서 저는 올해 제가 그 강의분 이후의 커리에 대해서 지금 뭐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 지금 이 단계에서 말씀을 못 드리고 곧 뭐 다음 달이나 뭐 이제 OT 찍겠죠? 뭐 넥타이 또 매고 뭐 아무튼 그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올해 그냥 많이 만들어 드리려고요.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하는 것만이 결국엔 본질적인 공부 방법이기 때문에 진짜 공부 방법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 그 길로 이끌려고 합니다. 요즘 너무 가짜 공부 방법들이 판을 치는 것 같아. 자, 아무튼 뭐 저는 뭐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일단 뭐 준비된 일단 이미지인데, 쌤, 근데 수능 특강처럼 좀 생겼네요. 네. 강민철의 기출 분석과 새로운 기출 분석은 평가원 기출 분석이 주죠. 그러다 보니까 평가원 시험지 틀 그대로 반으로 갈라서 제작을 했었던 거예요. 문항, 지문 다. 근데 저는 지금 수능 특강에 여러분들 그 학습을 유도하고 있는 거고 수능 특강과 관련된 컨텐츠를 지금 오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텍스트도 좀 변주를 줬어요. 맨날 똑같으면 또 지겹기도 하고 제가 이거 실문 봤더니 되게 신선하면서도 되게 재미나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수능 특강의 이미지를 좀 나름 반영을 했고요. 제가 아까 이렇게 엔제와 분석서를 병합했다 그랬는데 분석서 이미지는 지금 조금 뭐 재배열하는 게 있어가지고 한 며칠 내로 나오나 그렇다고 좀 그거 기다리자고 OT를 지금 안 찍을 수는 없어가지고 화면은 제가 엔제 화면까지만 일단 소개를 해드릴게요. 대신에 제가 문학 분석선 준비된 게 있으니까 좀 이따가 문학 분석서 페이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시겠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거 다 새롭게 만든 문제들이에요. 전부 다. 지문도 완전히 재구성되어 있어가지고 몇 개 단락은 EBS 단락인데 또 EBS가 아닌 새로 추가된 단락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재가 가장 연계율이 높을 거다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EBS에서 연계 안 한 단락은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이제 분석서에는 설명으로는 추가가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EBS에서는 이런 내용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 아시겠지? 자, 문학으로 한번 해설지고요. 슬쩍 넘어가 볼까요? 아니네요. 여전히 독서네요. 미안합니다. 독서. 수능 특강과 관련해서 일단 4권을 출시할 건데 그 장르별로 분류를 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법사, 뭐 과학기술, 뭐 인문철학 이렇게 장르별로 나눈 건 아니고 한 권당 그 3개의 장르가 다 있습니다. 경법사 뭐 몇 지문, 과학기술 몇 지문, 인문철학 몇 지문. 고르게 다 반영을 하려고 했고 4권에 걸쳐서 만들 겁니다. 충분히 많이 볼 수 있도록 학습을 할 거고요.
제가 이거를 전부 다 강의할 필요는 없어요. 무슨 뭐 기출문제도 아니고 다만 조금 어려운 소재 또는 의미 있다 싶은 소재는 제가 일부 촬영을 할 예정입니다. 3월 26일에 첫 번째 책이 입고가 되고요. 3월 10일부터 지금 OT를 찍는 오늘부터 예약 판매는 시작될 예정입니다. 4월 중순에 2권, 5월 중순에 3권, 6월 중순에 4권인데 사실 솔직히 내부적으로는 이거보다 좀 더 지금 빨리 잡혀있긴 한데 올해 처음 만드는 것이기도 하고 또 혹시 몰라서 좀 보수적으로 일정을 일단 OT 때는 언급을 해드릴게요. 강의 자체는 여러분 지금 아까 제가 앞에서 뭐라 그랬죠? 3월 모의고사까지는 일단 강기분, 세기분, 인강민철에 집중하라 말씀을 드렸어요. 저도 이 세기분 완강 이후에 내신 휴강 기간에 들어가요. 그럼 그때 저는 거의 매일 나와가지고 찍을 거거든요. 그래서 폭풍? 아무튼 좀 비유가 좀 그런데 아무튼 막 휘몰아치면서 막 열심히 많이 찍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3월 30일부터 강의는 순차적으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문학 소개 시작해 볼게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엔제와 분석서가 병합된 교재. 엔제는 제가 뭐 지문을 손댈 수는 없는 거고 문항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마 EBS 수능특강 풀면서 이게 이 문제가 뭐야 뭐 이런 느낌 받은 경험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문항을 약간 평가원 스타일로 보기 구성이라든지 선지 느낌이라든지 표현상의 특징 이런 것들 다 평가원 스타일로 맞춰서 새롭게 제작을 하고 있고요. 분석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거를 내신용으로 보려는 고3들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EBS 대목을 진짜 날카롭게 그리고 아주 풍성하게 분석을 지금 하고 있어요. 강기분, 세기분 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좀 이따 제가 이미지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EBS 대목 자체를 심층적으로 강민철이랑 같이 공부한다. 그게 1번. 그리고 선생님 그 외에는 뭔가요? 아무래도 여러분 소설 같은 경우에는 EBS 대목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전체 줄거리에 대한 어떤 코멘트도 있어야 되고 다른 인물관계도 보충 설명도 있어야 될 거고 그리고 거기에서 핵심이 뭔지도 설명도 당연히 해드려야 될 거고 고전 시가 같은 경우에도 그럼 뭐 가사 같은 경우 엄청 길잖아. 또 긴 연시조도 있죠. 이제 그런 거 EBS 웹 부분도 당연히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추가 부분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뭐 다만 이제 현대시 같은 경우는 전문을 다 가급적이면 출제를 하니까 현대시 같은 경우는 당연히 추가 부분은 없겠죠. 뭐 그 정도는 이해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 어떤 컨텐츠의 어떤 차별점이랄까? 나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수능 완성까지 하면 아마 현대시만 얘기를 해볼게요. 한 45작품 정도 될 겁니다. 그럼 이제 뭐 나랑 같이 45작품을 갖다가 뭐 강기분, 세기분 톤도 맞췄으니까 뭐 기출문제 스타일로 문제도 만들었으니까 뭐 하나하나 풀면서 뭐 하나하나 알아가는 거 뭐 당연히 의미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뭐랄까 좀 더 이렇게 의미 있게 활용할 수 있진 않을까? 좀 더 여러분들한테 남는 게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남는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한 작품당 한두 개의 문학 개념어를 추가하자. 그러니까 어떤 문학 작품이든 표현상의 특징과 같은 개념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뭐 어떤 작품은 너무 그 표현상의 특징이 묻혀 있어서 내용 개념어가 있을 수 있고 이제 그런 거라도 한두 개씩 언급하면서 넘어가자. 그래서 저희가 다 어레인지를 했어요. 뭐 어떤 작품에서 뭐 예를 들게요. 뭐 영탄과 설의를 했어. 근데 다른 작품에서 그러면 그걸 또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다른 작품에서는 또 다른 개념어.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다 듣고 나면 그 작품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질 거고 또, 강기분, 세기분 스타일로 하니까 약간 평가원 문제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었으니 평가원 기출문제로 또 푼 느낌도 있을 거고 게다가 문학 배경 지식까지 넣는다? 너무 좋지 않을까요?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기 좀 그렇지만 아무튼 뭐 지금 저는 아무튼 솔직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OT라는 건 뭐 일종의 소개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매력 어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걸 되게 부끄러워하고 원래 되게 못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한 5년 넘어가니까 OT 찍는다 이렇게 뭐 또 한번 부려보려고 하고 좀 이러네요. 아무튼 OT는 소개팅이다. 그래서 지금 제 매력 어필 최대한 하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 교재에는 문학 개념어 설명 코너도 있고 당연히 그게 강의에 녹아들 것이다.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강기분, 세기분 톤으로 분석지도 만들었고요. 작품마다 한 10에서 12쪽, 뭐 이것도 당연히 편차가 있을 건데 아무튼 평균적으로 이 정도라서 깊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여러분. 아까랑 똑같은 설명이긴 한데 살짝 변주를 좀 줬는데요.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문학은요. 문학을 좋아하고 문학 강의를 잘하는 사람한테 들어야 돼요. 이게
이 작품 똑같은 걸 들어도 이걸 약간 이 작품을 좀 뭐랄까 위에서 내려다보는 느낌으로 강의를 해주는 그런 강사한테 들어야 돼요. 뭐 저는 당연히 그게 저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요. 저는 그 전에도 그 예를 들어서 수능특강 소설을 하나 강의를 한다. 오늘 그거 찍기로 한 날이야. 아마 그 내 조교였던 내 PD들은 다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저는 그때 그 뭐랄까 그 작품의 책을 하나 그냥 들고 와요. 왜냐하면 앞에 제가 좋아하는 카페들 같은 데 가가지고 오랜만에 그 책 다시 한번 읽어요. 그러니까 그게 전 되게 재밌어요. 다 아는 얘기지만 여러분들도 아는 영화 다시 볼 때 있잖아요. 아는 씬이고 아는 대사인데 그냥 또 보고 싶을 때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 뭐 아무튼 전 그때 뭐 삼청동 같은 데 제가 삼청동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카페 같은 데 가가지고 딱 자리 잡아서 또 눈치 보니까 뭐 이것저것 시킨 다음에 그 책을 한 권 다 읽고 와요. 그러면 이제 내 머릿속에 그게 가득 있고 이게 그 한 지문만을 준비하고 그 강의를 하는 거랑 이 작품을 좋아하면서 이 작품을 제대로 다시 한번 또 읽고 온 사람이 강의하는 거랑은 달라요. 달라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요즘 그렇게 길게 찍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사실 그게 되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OT 하다가 또 이제 또 딴소리 하자면 그 일본에서는 여러분 제가 이게 예전에 되게 감명 깊게 봤었던 기사인데 중학생들인가? 아무튼 고등학생이었나? 아무튼 그 중고등학생들한테 한 학기 동안 한 권의 소설을 읽는 문학 수업을 하는 선생님들이 있대요. 나는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야 진짜 깊게 소설을 읽어요. 이게 2000자를 톡 꺼내와서 물론 나도 그렇게 문제 만들고 있는 입장에서 이 말하는 게 되게 역설적이지만 되게 모순되지만 그렇게 공부해야 돼요 원래. 그래야 진짜로 진짜 소설을 잘 읽는 정말 초고수가 되는 거거든요 원래는. 그래서 솔직히 전 마음 같아서는 좀 비효율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좀 여러분들이 러닝타임 너무 길어서 안 들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냥 소설 한 권 다 읽기 사실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그 정도는 안 되기 때문에 약간 좀 추려가지고 EBS 웹툰까지 여러 장면을 읽는 강의를 했더니 그 조회수가 안 나와요. 안 들어. 왜? 길어. 그냥 기니까 읽기 싫은 거야, 애들이. 참, 뭐, 어쩔 수 없어요. 씁쓸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어떤 합리적인 타협? 일단 EBS 대목 자체가 필요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그 어떤 누구보다 완벽한 어떤 교재와 완벽한 강의로 여러분들한테 다가갈게요. 그리고 뭐랄까 뭐 최대한 많이 올해 전체적으로 이 장면 저 장면 엔제를 많이 만들어서 여러분들 문제도 풀면서 그 대목도 읽는 그런 기회를 그 어떤 누구보다 많이 경험할 수 있게 제가 많이 만들겠습니다. 강의분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 커리에서도 많이 경험하게 해드릴게요. 그것만이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EBS 문학은 조금 오글거리지만 문학을 사랑하는 사람한테 들어야 돼요. 저는 정말 문학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문학 강의할 때 재밌어요. 문학 강의 준비할 때도 즐겁고 뭐 아무튼 올해도 그런 어떤 문학을 애정하는 어떤 그 컨셉으로 강의를 잘 이끌어 보겠습니다. 네. 역시 수능특강의 어떤 형태를 뭐 반영하고 싶었어요. 이거는 수능특강과 관련된 컨텐츠니까요. 그래서 형태도 뭔가 수능특강스러운데 문제는 다시 저희가 싹 다 만든 겁니다. EBS에 있는 두 작품이었는데 새롭게 문항을 구성을 했고요. 보기 문제까지 딱 이렇게 세팅을 한 느낌이다. 여기서는 딱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세기분 분석서랑 비슷하다. 그러니까요. 강기분이랑 똑같아요. 확대를 좀 해볼까요? 네. 이게 여기 조금 더 잘 보면 좋을 텐데 이게 하늘색깔 지금 글씨로 한 구절 한 구절 풀이를 지금 해드린 겁니다. 하나하나 다 꼼꼼하게. 그리고 이런 데는 또 서술어와 감정어로 정서 태도 체크하기. 이거 내가 전형적으로 강기분 때 하는 멘트죠. 이런 것들. 그리고 잠깐만요. 여기에 또 이제 감상 포인트라고 해가지고 이 시를 실전에서는 이렇게 읽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어떤 전형적인 강기분, 세기분식 멘트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학습해왔던 것과 톤이 딱 완벽하게 합치되니 전혀 괴리는 없을 거예요. 그냥 외주 받아서
그냥 어떤 작가님들한테 맡긴 다음에 그걸 받아 쓰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 제가 겨울 때부터 모집한 다음에 계속 강기분, 세기분 강의를 듣게 했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톤이 완전히 합치돼 있을 거라는 거.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구절풀이가 다 된 걸 읽고 나면 마지막 즈음에 꼭 최종 핵심 정리를 또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압축 정리가 되어 있고요. 아까 제가 무슨 시간 있다 그랬죠? 문학 개념어 시간. 그래서 마지막에 작품에서 배우는 필수 문학 개념어, 예를 들어서 비유법, 26강원도 9월엔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우리 실전에서는 요러요러한 판단을 해주면 좋습니다. 라고 제가 또 깔끔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한 작품마다 하나의 문학 개념어, 이런 코너가 있으면 훨씬 더 우리는 풍성하게 그 작품을 공부하게 될 거예요. 아니, 압도적으로 좋은 교재가 될 거라는 거 확신합니다. 네, 역시 이거는 또 4권으로 되어 있는데 문학은 장르별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소설 1권, 고전소설 1권, 현대시 1권, 고전시 1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는 모든 작품 강의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 10일 날 똑같이 예약 판매 시작하고요. 동일하게 첫 교재는 3월 26일 입고 그냥 일단은 세기분과 인강민철에 완전히 몰입을 하세요. 먼저는 3월 모의고사까지는. 물론 강기분을 하고 있는 친구도 있겠지만 강기분, 세기분, 인강민철을 깊이 있게 해두는 게 진짜 여러분 이 기간에 이거 해두는 거 되게 중요해요. 자, 4월 중순, 5월 초, 5월 중순에 차례로 이런 책들이 들어올 예정이다. 3월 30일 강의 시작할 거고 아까도 말했듯이 내가 그때부터 또 휴가 기간이니까 매일 스튜디오에 나와가지고 강의를 매일매일 찍어낼 테니 충분하다. 걱정하지 말라. 자, 아까부터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어 공부 방법 제 지론은 그냥 딱 하나예요. 그냥 무조건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하자. 아니 그거 말고 도대체 뭐 무슨 방법이 있어요. 다른 건 진짜 공부 방법이 아니라는 거. 너 소설 잘 읽고 싶어? 그러면 소설 텍스트를 많이 읽어. 이상한 막 줄거리 암기 있다는 거 하지 말고. 아 진짜로. 소설을 읽어야 텍스트 활자를 읽어야 소설 감상 능력이 제고되지. 시를 활자를 음미하면서 이 언어의 아름다운 느낌에서 읽어야 시 감상 능력이 제고되지. 이상한 내용 암기식으로 접근하지 말라는 거야. 진짜 공부 방법으로 승부 보자고 우리. 아시겠죠? 저는 최대한 뒤에서 여러분들 많이 읽고 많이 풀 수 있도록 많이 만들고 있을게요. 그 이후 커리도. 뭐 솔직히 여러분 이거 약간 좀 오글거리긴 한데 뭐 누구한테 추천하겠어요? 아 솔직한 마음으로 그냥 전원이 들었으면 좋겠죠. 당연히 메가스터디에 있는 그 회원 여러분들이 다 나를 선택했으면 좋겠지. 물론 마음은. 근데 뭐 여러분들 원하는 거 선택하는 거니까. 아무튼 단기분, 세기분을 수강하거나 수강 중인 학생들은 그 톤의 일관성이라든지 강의 일관성을 고려해서라도 이걸 좀 참고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EBS 학습을 통해서 국어 실력을 올리려는 우리 또 신규생 여러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고요. 아, 또 진짜 소개팅하는 기분이네. 제가 뭐 괜히 일타가 아니다라는 건 강의에서 입증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한번 믿고 들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부터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진짜 국어 공부, 정확한 국어 공부로 한번 승부를 봤으면 합니다. 나랑 같은 마음인 친구들이 왔으면 좋겠네. 그래서 정확한 방법으로 학습을 하려는 친구들이 선택을 하면 좋을 것이다. 아우트로. 자주 묻는 질문. 아, 정말 제가 OT를 아무리 찍어도 OT를 안 들어서 인스타그램 DM으로 질문 참 많이 하는데요. 어찌됐건 자주 나오는 질문들 반영을 해서 얘기하자면 수능 특강 없이도 들을 수 있을까요? 제가 전년도까지에는 메가스터디북스와 함께 교재를 이제 사용하다 보니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문항이. 그래서 풀 문제가 없어가지고 야 수능 특강 풀고 와 이런 말씀 드렸지만 올해는 저희가 직원을 또 많이 뽑아가지고 문항 개발까지 동시에 했잖아요. 이거만으로도 괜찮죠, 사실은. 네. 신규생, 나 아까 인사드렸잖아요. 반갑다고. 반갑고 아마 듣고 나면 괜찮네, 이 인간. 네, 그러면서 강기분, 세기분까지 여러분들이 따라올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네. 또 제 강의가 또 은근히 맛이 있어요, 여러분. 네. 내신 대비. 아니, 일단은 이거를 활용하는 친구들 대다수가 이걸 내신으로 쓴다니까? 고3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여러분. N수생들이 많긴 하지만 압도적으로 고3들이 이 컨텐츠를 많이 선택하기 때문에 내신용으로도 쓸 수 있게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가장 높은 연계율일 거다. 독서요. 관연도 문제로 도배한 게 대부분일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없는 거, 문항이 없는 게 대부분일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수능 특강을 아주 열심히 반영했으니 뇌신으로도 활용할 수 있죠. 그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제 문항 스타일 자체는 평가원 스타일일 거라는 거. 자, 그리고 마지막에 만점자 인터뷰
제가 뭐 매 커리마다 뭐 제가 뭐 또 앞에선 충분히 추천을 했으니까 이걸로 성공한 어떤 선배들로 어떤 자료 화면까지 준비해서 좀 추천하면 어떨까. 근데 또 이제 이게 막 그거 알죠, 여러분? 뭐 누구 어쩌고 이름은 전체 공개도 안 되고 뭐 누가 뭐 어쩌고저쩌고 말했다. 솔직히 이거 뭐 믿으세요? 뭐 나도 참 신뢰가 안 가. 신뢰가 안 가기 때문에 이거만큼은 이러한 잡다한 수강 후기, 실체 없는 수강 후기 말고 진짜 수강 후기로 좀 이제 준비를 해왔는데 이 친구가 또 만점자인데 풀커리를 탔어요. 그래서 강희분과 관련한 추천도 해줬는데 나 너무 고맙다. 근데 내가 저번에 세기분 때도 너 이미지를 좀 썼던 걸로 기억하는데 내가 자꾸 너 써서 미안해. 미안하고 또 고마워. DM으로 연락 한번 줘. 내가 밥 한번 먹자 진짜로. 내가 그 정도 사줄 수 있어. 너무너무 고맙다. 대학생활 잘하길 바라고. 이 친구도 또 강희분으로 효과를 봤다고. 또 우리 만점자 친구. 이 친구도 대외 활동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렇죠. 민민민우 채널에도 나오고 여러분들 아마 익숙한 얼굴일 건데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영상 촬영도 해주셔가지고 원래 이런 거 안 하셔도 되는 건데 또 감동이네요. 네. 그리고 또 메가스터디의 그 뭐랄까 유튜브 채널 뮤니버스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또 이제 이렇게 성공한 너무 대단한 친구들이죠. 예. 너무 고마워요. 솔직히 이런 친구들 보면은 약간 뭉클하다고 해야 되나? 원래 그냥 수강 후기 하나 써주는 것도 되게 감동인데 이거는 사실 되게 많은 용기가 필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유튜브 출연하는 게 이게 은근히 자기 신상이 다 노출되기 때문에 쉬운 게 아니랍니다. 근데 이 친구들 뭐 너무 고맙고 아무래도 뭐 회사한테 뭐 받은 것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또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뭐 DM으로 연락 주세요. 예? 정말로 너무너무 감동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좀 화면이 좀 다른 느낌의 화면이 있을 건데 이거는 그 메가스터디 러셀이라고 그 현장 수업을 하는 메가스터디 러셀 거기에 어떤 그 유튜브 채널이더라고요. 거기서 따왔는데 이 친구는 정확하게 기억나요. 왜냐하면 분당에서 앞자리에 또 많이 앉았었던 친구고 제가 너도 기억나겠지만 내가 너 초창기에 너 딱 푸는 품새를 보고 얘는 되겠다 싶어가지고 너 조교 꼭 하자. 너 정식쌤 조교하지 말고 내 조교하자. 내가 이랬었던 기억이 나요. 내가 정확하게 기억해요. 서울대 의예과 붙었네. 대단하네. 근데 알고 보니까 내가 이거 인터뷰 보고 물어봤거든. 내 실장한테. 야, 얘 조교 지원 안 했냐? 했대. 했는데 떨어졌다는 거야. 내가 그래서 내가 얼마나 열불이 나는지 몰라요. 야, 떨어질 애가 있지. 왜 얘를 떨구냐고 내가 막 거의 옛날에 그 막 JYP에서 아이유를 떨군 느낌? 아시죠? 그 스토리 아시죠? JYP에서 아이유가 그 막 오디션을 봤는데 걔를 떨어뜨렸대요. 아이유를. 그래서 막 JYP가 막 분위기했었던 사건이 있었는데 내가 지금 이거 화면 준비하면서 얼마나 열받았는지 몰라요. 그것도 심지어 1차에서 떨어졌대. 진짜 미쳤냐고. 이 원석을 갖다가 서울대 의대 아무튼 뭐 칭찬해 축하하고 넌 잘 될 줄 알았어 내가. 우리 러셀 대치해서 네 아무튼 뭐 고생했습니다. 또 의대 붙으셨네요. 축하합니다.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저 자랑스럽고 뭐 밥 한번 먹어요 진짜로. 연락 주세요 DM으로. 고생했습니다. EBS 분석도 내가 이거 역시 강평으로 바꾸라니까 이거 자꾸 이렇게 하네. EBS 분석도 역시 강민철이라는 얘기 들을 수 있도록 그냥 저 인간이 기본적으로 강의 준비하는 거 즐거워하고 강의하는 거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찍는 거야. 야, 내가 제일 많이 찍는 거 알지? 그게 왜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냥 일단 난 읽고 수업하는 거 좋아해요. 그냥 그게 다예요. 그리고 문학 작품 정리 강의잖아요. 어떻게 보면 나는 그런 거는 그걸 좋아하고 그 문학을 사랑하는 사람한테 들어야지 이상한 잔기술 부린 사람한테 들으면 안 된다는 입장이에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입장 모르겠는데 나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또 강의 퍼포먼스를 또 보여드릴게요. 여기 또 강평이 있군요. 그러면 이 단어가 없으면 또 아쉽죠. 이 사진 없으면 아쉽죠. 그렇죠? 강평 한번 올려봅시다. 우리. 그러면 우리 EBS도 완벽하게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같이 한번 또 해봅시다. OT 여기까지고요. 본 강의 때 뵐게요. 근데 본 강의 개강 전까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3월 모의고사까지는 일단 수능식으로 공부를 하자 이거야. 강기분, 세기분, 인강민철에 집중을 먼저 해주세요. 알겠죠? 자, OT 여기까지입니다.